안녕하세요. 텐툰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블록버스터 쿵푸 팬더 더가 막 극장에 개봉했고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쿵푸 팬더와 같이 사랑받는 브랜드가 있는 드림웍스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악당 카멜레온이 기대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카멜레온이 그토록 많은 악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캐릭터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한 스포일러주의, 그리고 우리는 영상 리뷰가 있었습니다. 모두 준비됐으니 시작하자. 소개: 카멜레온은 쿵푸 팬더 영화 시리즈의 첫 번째 여성 악당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 그들의 힘을 훔치는 능력을 갖고 있어 판다와 맞섰던 모든 악당들의 쿵푸를 모아 포의 막강한 적수 중 한 명이 되고 유명 마스터들의 힘도 갖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카멜레온은 영계의 무술 고수들의 힘을 모두 흡수해 세계 최고의 자리를 노리고 포의 지혜의 지팡이를 빼앗고 두 세계 사이의 문을 열고 가장 강한 사람들을 그녀가 공들여 연구한 특수 제작된 우리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힘을 얻은 후에도 카멜레온은 이제 현명한 주인의 정신을 갖게 된 포의 포괄적인 힘에 여전히 굴복해야 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카멜레온은 그녀가 소환한 무술 마스터들에 의해 영계로 돌아와 이 신성한 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불분명한 동기와 목표. 카멜레온 본인도 어렸을 때 쿵푸를 배우고 싶었지만 작고 마른 체형이 무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는 도장마다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천적 결함이므로 카멜레온은 결코 무술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증오심은 그녀를 마법이라는 또 다른 길로 이끌었고, 여기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의 힘을 변형하고 흡수하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이 마술을 수행한 결과는 쿵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부분, 즉 육체와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녀의 두 가지 마술은 이 철학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영계의 영혼만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 같은 살아있는 캐릭터를 도전할 때 카멜레온은 아무리 비슷하게 변신해도 영계의 무술 마스터들과 대결할 때처럼 포의 힘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군대를 창설하고 특수한 우리를 대량으로 만드는 것부터 영계와 연결하기 위한 지혜의 호를 훔치는 계획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선 세 작품의 인상적인 악당들과 비교한다면 카멜레온의 동기와 목표는 확실히 다소 열등합다. 타이런과 마찬가지로 그는 어린 시절에 노력했던 용의 전사의 칭호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스메이 아망은 자신을 증명하고 기존 무술을 능가하는 새로운 힘으로 세계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카이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복수이자 열망입니다. 주목해보면 악당 4인 모두 비슷한 시간 안에 각자의 과거 이야기를 이야기되었는데 카멜레온만 과거의 모습이 전혀 없고 포와 만나면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이야기는 카멜레온의 지배 동기가 되기에는 충분한 비중이 없습니다. 하지만 4부의 핵심 가치만 결합하면 카멜레온의 이야기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된 대로 4부에서는 포가 용의 전사 칭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영적 지도자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의 본질은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프 스승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혼이 결코 악으로 변하지 않도록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뜻의 의미 있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멜레온은 포에게 덧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그것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데, 비슷한 단순한 이야기를 가진 범죄자가 많다는 사실을 눈치채신 분이 있으신가요? 카멜레온의 과거 이야기는 악이 명백한 증오를 요구하지 않지만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표합니다. 카멜레온의 개인 이름이 없다는 사실도 이러한 의미의 일부를 담고 있으며, 악은 특정 사람에게 할당되지 않으며 정신이 강하지 않는 한 누구나 카멜레온이 될 수 있습니다. 쿵푸 팬더 1을 보신 분들이라면 포와 카멜레온의 공통점이 있는데, 쿵푸에 접근할 때 물리적 결함이 있다는 점인데, 카멜레온은 너무 작고 포는 너무 크고 느립니다. 그는 옥궁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가혹한 경멸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멜레온과 달리 포는 우그웨이 스승의 격려와 지도를 받아
강한 정신으로 인도하고 장애로 인한 혼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멜레온처럼 길을 잃었고 마음으로부터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영적 지도자인 포의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포가 악당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물리치고 칭찬을 받고 그런 순환이 계속된다면 세상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모두 악당이 영웅을 탄생할 것만 이야기일 뿐일 것입니다. 기대과 다른 전투 장면들. 최근 많이 언급되는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카멜레온이 소개된 것만큼 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예고편부터 영화 초반까지 카멜레온은 포를 무서워 만드는 강인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 느낌은 카이가 포를 도망치게 만드는 무서운 기운과 닮아 있어 불안합니다. 그러나 양측이 충돌했을 때 포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카멜레온이 여러 주인의 힘을 이용해 무서운 용으로 변했을 때에도 포가 그녀를 쓰러뜨리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 포비스포 대결이었고 마지막 순간 대부분의 관객들은 극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포는 닫힌 세장에 갇혀 탈출할 수 없었지만 젠은 아름다운 움직임을 발휘해 한 번밖에 본 적 없는 카멜레온을 물리쳤습니다. 카멜레온이 다시 일어나 싸우려고 할 때 포는 지팡이를 한 번만 찔러 모든 영혼을 마스터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멜레온의 전투 성능은 약간 멍이 들고 뽐낼 때는 인상하지만 싸울 땐 무자비하게 너프됩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했듯이 포의 발전 단계에서는 악당이 영웅을 만들고 악당이 약하면 영웅이 좋을 것이 없고 악당이 강하면 영웅이 타이틀에 합당하다는 생각을 없애고 싶습니다. 영웅은 강력한 적을 물리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는 데서 나옵니다. 탐욕 앞에서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분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혹은 더 크게 잃어버린 영혼 앞에서 그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영웅입니다. 단지 팔과 다리를 휘둘러 상대를 때려 눕히고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웅입니다. 진정한 영웅. 카멜레온의 힘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자면 그녀가 다른 사람의 힘을 훔치고 여전히 약하다는 점은 복사된 힘이 결코 실제 힘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사부의 무술을 흡수함으로써 그녀가 더욱 강해지고 꽤 잘 수행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사부들이 항상 부지런히 무술을 연마하는데 그녀가 어떻게 그녀의 사부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먼저 타이렁의 특수 지압 공격을 익힌 후 마스터들을 단단한 우리에 가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면 그녀는 이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멜레온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카멜레온 악당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물론 악역으로서 카멜레온은 악의 면모를 대변하지만 그녀의 악은 앞선 3편의 영화 속 악역들보다 조금 더 특별합니다. 타이렁과 쌩에서 우리는 부모의 실수에서 태어나 손으로 선하고 마음으로 선한 아이들에게 행동하는 미친 듯하고 강렬한 악을 봅니다. 카이에게는 가벼운 악이 존재하는데 그의 행동은 온화하고 차분하지만 잊힐까봐 두려워서 극도로 무서웁니다. 카멜레온에서는 그녀의 악이 과거에 강조되지 않고 젠을 통해 미묘하게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카멜레온은 고아를 입양해 살기 위해 도둑질을 했고 겉보기에는 고귀한 행동이었지만 젠은 더 이상 살기 위해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귀중한 것을 훔치는 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 포를 알게 된 젠은 자신의 실제 계획을 감추기 위해 매우 친절하게 행동했는데 이러한 무감각함은 과거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한 카멜레온의 주변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카멜레온의 악과 부정성은 다른 사람과 다음 세대까지 퍼졌습니다. 누군가 개입하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악은 선한 가치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포 같은 영적 지도자의 일이고 악을 막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것입니다. 카멜레온은 악은 악을 낳는다의 대표자로 포는 이 악당을 통해 젠과 시민, 심지어 영화 관객들까지 계몽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쿵푸 팬더 4의 악당 카멜레온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란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텐툰TV를 좋아요하고 구독하여 매우 흥미로운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